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살아있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하방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버퍼스보다는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매수의 기회다. 포인트로 봤을 때는 2800에서 2900까지 볼 수 있고요. 또는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3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관심을 가지시고 중국 시장, 중국 항공주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도 상승한 지수가 있고 하락한 지수가 있습니다. 홍콩하고 대만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국내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순매도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리스크가 재부각이 됐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49.38% 폭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가 5.58, 그 다음에 팩웨스트 뱅코프가 8.92%에서 지역은행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엘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도 동반 하락세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MS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리고 알파벳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주가가 그 다음 엔비디아에도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영향을 우리가 먼저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반영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본장에 들어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엔비디아 등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 뒤에 우리가 호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나머지 뭐 호재하고 악재는 코스피나 별반 차이 없이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도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64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이 정도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멈춰서 브레이크가 나와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악재를 화끈하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펀더멘탈이죠.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지체를 하면서 딜레이를 주면서 바닥을 잡아서 다시 또 파동을 끌어올리면서 2800에서 2900 또는 3000까지도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나서 쉬어가는 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은 836포인트에서 797포인트 요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바로 돌려 세우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반등 조정, 반등 조정하면서 바닥을 가져가는 구간이 일부분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 현물의 수급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옵션 쪽을 잘 봐야 된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의 옵션을 좀 보면 콜옵션 있고 풋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뭔가요?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풋옵션은 시장이 하락할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매수를 했고요. 풋옵션도 매수를 했지만 콜옵션 쪽에서의 매수가 오늘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은 최근에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이 나온 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만간에 브레이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외국인 쪽에서 콜옵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당장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미뤄졌다가 시간이 딜레이 됐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콜옵션 쪽에서 매수세가 이런 걸 보면은 조만간에 이 하락에 브레이크가 잡힐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물 쪽보다는 이 옵션의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이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이미 오래전에 꺾였고요.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하락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추세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고요. 구독 안 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